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다이얼로그 시스템 에셋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에셋을 구매하여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에 툴즈가 생성되고 픽셀 크러셔스의 다이얼로그 시스템 웰컴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설치 시 창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으나 조금 전 경로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 매번 뜨는 것이 싫다면 Show at Start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 창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중 설치가 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에셋들을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체크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기 위해 다이얼로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창이 뜨게 되는데 자신의 설정에 맞게 위치시켜 배치하도록 합니다. 처음 실행 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선택하고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 항목들이 보여지며 여기서는 다이얼로그에서 작성되어지는 자료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 방법은 내용이 많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액터라는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추가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있으며 디스크립션에서는 누구인지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하려는 상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선 NPC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아이템 항목은 퀘스트를 추가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로케이션 항목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리어블 항목은 변수를 추가하여 여러 상황에 맞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건 불과 넘버였습니다. 컨버세이션 항목은 액터에서 설정한 상대와 대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 축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작성하기 전 액터 항목에서 이름과 초상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인물을 클릭하여 보면 인스펙터 창에 선택한 인물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Use Display Name을 체크하면 디스플레이 네임에 작성된 이름이 대화창에 표기되어 나오게 됩니다. 대화 시 초상화를 보여주고 싶다면 포트레이트에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대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컨버세이션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처음 생성된 대화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대화 창인지 타이틀의 이름을 변경하여 구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려는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서는 이 대화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스타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Create Child Node를 선택하여 대화를 추가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기본 회색이며 우측 설정해 보게 되면 액터가 말하는 사람, 컨버세인트가 듣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화를 입력하려면 해당 노드를 더블 클릭하여 작성하거나 우측 다이얼로그 텍스트에 작성하면 됩니다. 대화 노드를 다시 추가하게 되면 파랗게 되는데 이건 플레이어가 답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면 액터의 우측에 위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플레이어가 대답할 때 하나만 이야기해도 되고 여러 개 추가하여 선택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노드를 추가하여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화를 만들고 다른 대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마우스 클릭하여 Make Link를 선택하고 원하는 대화로 연결하면 됩니다. 짧은 대화를 완성하였으니 이 대화를 작동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플러그인 폴더를 선택합니다. 픽셀 크러셔의 다이얼로그 시스템 프리팹 폴더를 보게 되면 다이얼로그 매니저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걸 하이어라키 창에 추가합니다.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여러 설정이 있습니다. 이니털 데이터베이스란이 비어 있는데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합니다. 디스플레이어 세팅은 화면상에 표현되어지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중요한 건 다이얼로그 UI입니다. 자신에 맞는 UI를 선택하시거나 커스텀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리팹을 클릭하여 보게 되면
기본 UI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UI 프리팹 폴더를 확인해 보면 여러 UI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UI를 사용하셔도 되고 위치를 변경하시거나 이미지를 커스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바일에 있는 UI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등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즈 프리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설정은 따로 만드신 캔버스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거나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매니저에 캔버스가 있으므로 설정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서브 타이틀 세팅에서 봐야 하는 건 Continue 버튼과 Min Subtitle Second입니다. Continue 버튼은 대화 시 클릭이나 버튼으로 건너뛰기를 추가할 것인가이고 Min Subtitle Second는 하나의 대화가 나왔을 때 몇 초 정도 표시하고 있을 것인가 설정입니다. 알런트 세팅은 경고 또는 알림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기에 시작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라고 창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Allow Alert During Conversation을 체크하게 되면 대화 중에도 이 알림 창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대화 중에 뜨지 않습니다. Min Alert Second는 몇 초 정도 화면에 보여지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인풋 디바이스 매니저는 UI가 UI 버튼에 자동 초점을 맞출 때 설정하는 부분인데 기본으로 세팅되어진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경한다면 인풋 디바이스에 변경하고 싶으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설정하겠습니다. 태그는 기본 플레이어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는 콜라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컨트롤 S에서 자동으로 추가하기에 영상에서는 콜라이더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콜라이더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Proximity Selector를 추가합니다. Select Use Standard UI Element 구성 요소를 추가할지 묻는데 추가해줍니다. 디폴트 유즈 메시지는 대화 상대나 오브젝트 등 어떤 키를 눌러야 상호작용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유즈 버튼은 마우스 클릭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 없다면 제거합니다. 유즈 키는 상호작용을 할 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키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UI 버튼을 이용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다이얼로그 시스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선 여러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화 진행 중 키를 눌러 대화가 다시 시도되면 안되기 때문에 On Conversation Start와 End에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주고 각각 플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Proximity Selector를 선택하고 Full Enable을 선택합니다. On Conversation Start에서 대화 시 상호작용을 해제합니다. On Conversation End에서 대화가 끝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NPC를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유저블과 다이얼로그 시스템 트리거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갑니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 시스템 트리거에서 감지하게 되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은 트리거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 on use는 접근 시 키나 UI 버튼을 클릭해야 상호작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대화를 해야 하는 NPC면 다이얼로그 액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정의 액터 부분에서 누구인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를 감지하기 위해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충돌이 되어야 감지를 하기 때문이니 이것도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시스템 트리거에서 액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Add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충돌 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Start Conversation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보게 되면 Conversation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화 내용을 작성한 걸 선택합니다. 여러 설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Replace만 체크합니다. 주로 봐야 하는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clusive는 다른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활성화합니다.
Replace는 다른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중지하게 됩니다. Stop Conversation on Trigger Exit는 트리거 영역을 벗어나면 대화가 중지됩니다. Pause Game During Conversation은 대화 중에 타임 스케일을 0으로 설정해서 멈추게 만들고 대화가 끝나면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접근을 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한 대화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퀘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아이템 항목을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퀘스트를 선택합니다. 네임에 유저가 알 수 있게 퀘스트 제목을 작성합니다. 디스크립션에서는 본인이 무슨 퀘스트인지 알 수 있게 설명을 작성합니다. 석세스 디스크립션에는 퀘스트가 완료되면 표시되어지게 완료 제목을 작성합니다. 스테이트는 퀘스트의 진행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unassign을 설정합니다. 트랙 에이블과 트랙 온 스타트는 체크합니다. 이 설정은 퀘스트 활성 시 퀘스트 로그 윈도우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has 엔트리는 퀘스트 진행 상황을 표시해줍니다. 카운트해야 하는 퀘스트나 성공 여부 등 유저들이 알 수 있게 표기해주는 설정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 Add New Quest Entry 버튼이 생성되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빈 공간에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Variable 항목에서 생성한 변수 값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Variable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불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를 작성합니다. 초기 값은 펄스로 설정하고 무슨 변수인지 알 수 있게 설명을 작성합니다. 다시 퀘스트 아이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비어있는 란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대괄호를 작성하고 그 안에 bar라고 작성합니다. 여기에 아까 variable에 작성한 불변수를 작성하고 대입해줍니다. 그럼 불변수의 값이 퀘스트 진행 사항에 표시되어집니다. 대화에서도 퀘스트의 진행 사항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컨버세이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부분에서 퀘스트를 활성시키겠습니다. 대화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러 설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한 조건을 만들 때 여기에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는 어떠한 값을 설정하거나 알림을 실행하게 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컨디션은 조건문이고 스크립트는 함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오른쪽에 점 3개가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이얼로그에 설정되어진 여러 값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란은 어떤 목록에 있는 걸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퀘스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란은 퀘스트 아이템 항목에서 설정한 퀘스트 목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록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퀘스트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퀘스트가 활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액티브를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변수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란은 variable을 선택하고 두 번째 란은 해당 변수인 c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값을 초기화해주기 위해 펄스를 선택합니다. 다 설정하였다면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퀘스트가 활성되면 아래 대화가 진행되면 안되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클릭합니다. 컨디션의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란은 퀘스트를 선택하고 두 번째 란은 퀘스트 목록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란은 어떤 조건인가 선택하는 것인데 is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퀘스트가 비활성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unsign을 선택합니다.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등록합니다. 시퀀스는 카메라, 소리 등 여러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설정하는 것보단 따로 설정해 주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퀘스트가 활성되어지는 대화를 다시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런트를 선택합니다. 비어있는 란에 퀘스트가 시작되었다는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퀘스트가 활성되었을 때 진행되는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줍니다. 컨디션에서 퀘스트가 활성되었을 때 진행되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개의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하나는 성공했을 때 하나는 퀘스트가 진행 중인 경우 이어지게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성공했다는 대화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퀘스트가 성공되어졌다고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알림을 통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는 글을 작성합니다. 각 대화 아래로 NPC의 추가 대화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대화 내용들의 위치를 보기 좋게 옮겨 보겠습니다. 왼쪽 대화 내용들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줍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어레인지 노드를 선택하면 어느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로 진행되어지는 대화니 버티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대답란에 조건이 잘못 작성되었기에 이걸 제거하고 대화 첫 번째에서 다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퀘스트 진행을 위해 왕을 선택하고 여기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콜라이더를 추가하여 플레이어를 감지하게 적당하게 범위를 설정합니다. 공식처럼 제가 뭘 넣어야 한다고 했죠? 유저블과 다이얼로그 시스템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콜라이더는 통과가 가능하게 이제 트리거를 체크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션에서는 Add 액션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상태를 변경하려면 Set Quest State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완료를 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Set Quest State 설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연수값을 설정하려면 Run Lua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화에서 스크립트에 작성하듯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C 변수를 true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했다고 알려주기 위해 Show Alert를 선택하고 알려줄 글을 작성합니다. Conversation 항목을 열어줍니다. 확인했다는 대화에서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왕을 보았을 경우 C 변수를 true로 변경하였으니 true가 되면 대화가 활성되게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대화를 진행하고 퀘스트를 받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퀘스트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일 때 대화를 하게 되면 네라는 대답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확인했다고 알림창이 뜨게 되고 다시 대화를 하게 되면 네라는 대화가 활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비활성되게 퀘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가 완료되고 추가로 대화가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답변에서 선택지를 추가해주고 답변 다음으로 대화가 더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퀘스트 아이템 항목으로 이동하여 퀘스트를 추가해줍니다. 베리어블 항목에서 넘버 변수 off를 만들어주고 값은 0으로 초기화합니다. 다시 퀘스트 아이템 항목으로 이동해서 엔트리란에 바에 off를 대입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컨버세이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네라는 대답에서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퀘스트를 활성하고 알림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퀘스트가 활성되었을 때 대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두 개의 답변을 추가하고 네라는 답변에서 변수의 값이 성립되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게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퀘스트가 완료되었다고 설정하고 알림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답변 아래로 NPC가 마저 이야기할 수 있게 추가합니다. 대화의 시작에서 두 번째 퀘스트가 활성되었을 때 진행되도록 조건을 걸어줍니다. 왕의 오브젝트는 첫 번째 퀘스트만 상호작용되게 조건을 추가해줍니다. 왕 옆에 촛불을 밝혀주는 라이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공식처럼 유저블과 다이얼로그 시스템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상호작용의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컨디션에 루아 컨디션을 보게 되면 대화처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퀘스트가 활성되고 오프 변수값이 0인 경우 상호작용되게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Add 액션 버튼을 클릭해서 루아 코드를 선택합니다. 밸리어블을 선택하고 오프 변수를 선택한 다음 add를 선택합니다. to 값은 대입하는 것이고 add는 더하기입니다. subtract는 빼기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알림을 통해 알려줍니다. 두 번째 라이트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동일하게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오프 변수가 1인 경우 상호작용이 되게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액션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제 완료가 되면 오브젝트를 비활성시켜 주겠습니다. Add 액션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 아래에 있는 On Execute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Set Active를 선택해서 비활성되게 설정합니다. 옆에 라이트 오브젝트에도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콜라이드를 추가해서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퀘스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되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퀘스트 로그 윈도우 핫키를 추가합니다. Q를 누르게 되면 퀘스트 상황을 볼 수 있게 키 설정에 Q 값을 선택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Q를 누르게 되면 현재 퀘스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시 Q키를 눌러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퀘스트와 완료된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 앞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라이트가 비활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시 Q키를 누르게 되면 완료된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와 퀘스트를 완성하였으니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름은 세이브라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save data라고 정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제이슨의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담아둘 클래스와 스트링 변수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담을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변수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는 저장될 위치를 패스 변수로 전달받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데이터에 save 변수를 작성하고 다이얼로그의 정보가 있는 persistent 데이터 매니저에 get save data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다이얼로그의 정보를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받았으니 이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저장 파일이 없다면 새로 저장합니다.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persistent 데이터 매니저에 apply save data 함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세이브 변수에 있는 값을 인자로 넣어 전달해 줍니다. 이 함수는 다이얼로그의 각 정보들을 다시 할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세이브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대화에서도 저장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루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한 함수 자체로 대화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로그에서는 커스텀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에 픽셀 크러셔, 다이얼로그 시스템, 커스텀 루아 펑션 인포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펑션 설정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펑션 네임에 세이브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한 세이브를 대화에서 호출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옵니다. onEnable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방금 생성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루아 클래스에 register 펑션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 인자 값으로 첫 번째는 문자로 save라 작성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인 this, 세 번째는 symbol extension 클래스에 get method info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 인자를 람다 형식으로 save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함수뿐만 아니라 변수 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함수로 해주면 파악하기 쉽고 수정하기에도 좋습니다. onDisable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루아 클래스에 onRegister 펑션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문자인 save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커스텀에서 작성한 save를 UI 스크립트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다이얼로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퀘스트를 받거나 값이 변경되어지는 지점을 선택합니다. 스크립트에서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커스텀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등록한 세이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록합니다. 저장되어져야 하는 다른 곳에도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와 스타트 함수에 로드 데이터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과 불러오기는 완료되었습니다. 퀘스트에서 오브젝트를 비활성하였는데 다시 불러왔을 땐 오브젝트가 활성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오프 오브젝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비활성되는 오브젝트 라이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문자를 받는 변수와 카운트되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콘솔에서도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변수를 작성하고 다이얼로그 루아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getQuestField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 값은 문자열로 퀘스트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인자 값은 문자열로 상태인 state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찍고 as string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한 퀘스트의 진행 여부를 문자열로 전달받게 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체크 변수가 처음에는 null이기 때문에 success 값을 받게 되면 업데이트 함수에서 빠져나가게 return을 작성합니다. 아래 다시 조건문을 작성하고 success인 경우 오브젝트를 비활성시켜줍니다. 혹시나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off 카운터를 작성합니다. 다이얼로그 루아 클래스에 get variable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off 변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에 점을 찍고 as int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off 변수 값을 off count 변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추가로 조건문에 off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성공이거나 off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중 하나만 조건이 성립되어지면 오브젝트가 비활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콘솔 창에 확인할 수 있게 로그를 작성합니다. 원래는 이 내용을 시작되어지는 함수에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씬에서 하는 것이기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적용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만들게 되면 오프닝 씬이나 로딩 씬에서 데이터를 미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시작되어지는 함수에서 조건에 맞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어느 정도 퀘스트를 진행하고 종료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종료했던 퀘스트 지점에서 잘 시작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퀘스트를 진행하고 오브젝트가 비활성되는 시점에서 종료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오브젝트가 비활성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UI 버튼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이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를 생성하고 여기에 버튼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터치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플레이어에 있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받아오게 변수를 작성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등록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플레이 토크 함수를 작성합니다. 플레이어에 getComponent 함수를 작성해서 proximity selector 컴포넌트에 접근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useCurrentSelector 함수를 작성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버튼에 터치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하고 터치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터치 스크립트에 플레이 토크 함수를 호출하게 설정합니다. 타깃 플레이어 변수에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유즈키 값이 2로 되어 있는 걸 none으로 설정합니다. 메시지는 확인을 눌러달라고 수정합니다. onSelectUsable과 onDeselectUsable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onSelectUsable에서는 버튼이 활성되게 해주고 onDeselectUsable에서는 버튼을 비활성되게 해줍니다. 대화 시 버튼이 계속 활성되어 있으면 안되니 다이얼로그 이벤트에도 추가합니다. 대화 시 비활성시키고 대화가 끝나면 활성시킵니다. 시작하기 전 저장된 데이터는 제거해서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 유저, 앱 데이터, 로컬 로우, 디폴트 컴퍼니, 프로젝트 네임, 여기에 저장 파일을 제거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상호작용 시 버튼이 활성되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화와 퀘스트를 구현하기 쉽게 해주는 에셋입니다. 마우스가 자꾸 튀어서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에셋의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에셋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